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우리 증시가 좀 지옥 같은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이제 폭락을 하면서 폭락 수준을 0.7%대 양시장이 다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동안의 상승세에 비하면은 약간의 조정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 넘게 빠졌고 코스닥도 장 초반에 굉장히 밀리다가 이제 0.5%대까지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낙폭을 많이 줄이고 끝났는데, 이번 주에 워낙 이제 이 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았죠.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장에서 그냥 그 계좌를 이렇게 해보지도 저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손실이 엄청나게 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코스피에 집중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들고 계셨던 분들, 또는 현금을 들고 계시려고 이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셨던 분들은, 글쎄요, 오늘 장 중에 장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막판은 아니고요. 사실은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이제 약간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 무렵에 좀 많이 매수,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하루만으로도 상당히 큰 폭의 또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고,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고, 아예 대응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차이가 아마 엄청 컸을 거라고 봅니다. 어,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 2차 전지주들 오늘 엄청들 잘 간 거 아시죠? 오늘 아침에 이제 멤버십 방에 추천주로 두 종목을 꼽아 드렸었는데, 두 종목이 다 이제 왕창 빠지다가 결국에 플러스 전환하고 끝나서 저점에 잡으신 분들이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을 또 내셨습니다. 저도 이제 종목을 샀는데 아주 좋은 타이밍에 사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약간 비중을 좀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그 영상에서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대체로 오늘 다 잘 갔잖아요. 에코프로, BM, LNF. 전 LNF는 지금 어, 신주인 수권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더디게 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했지만, 2차 전지 쪽으로 그냥 자금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제가 한 3주 정도, 2, 3주 전부터 하여튼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저희 이제 멤버십 방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2차 전지 보자 사자 계속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각자 개인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다른 종목들 하락하는 것을 좀 거의 다 메우고도 남는 정도가 됐고요. 저 어제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저도 이제 포트를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약간 많이 갔던 것이, 바이오는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경제가 이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이 되면 바이오가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실적을 증명할 수 없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바이오 중에서는 예를 들면은 진단 키트라든가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주라든가 이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죠, 움직임이. 그런데 최근에 계속 진짜 많이 갔던 진단 키트주들도 오늘 예를 들면 휴마시스 같은 종목 많이 가고 그랬지만, 시젠도 좀 이제 뺐고, 제가 어제 단기로 좀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고 나왔던 EDGC 같은 종목도 오늘 굉장히 밀어 올리다가 쫙 빼면서 하락 반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 정도 올렸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주말이라는 그 이틀이라는 시간도 그렇고 조금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막 밀어 올리기가 이 정도 올렸으면 좀 쉬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하고 이제 견제 심리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중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오늘 장 막판에 장 후반부에 좀 올렸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이제 그 장 초반에 비해서 장중에 장 후반까지 밀어 올리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포스코 같은 종목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인가 나왔죠.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데 어 과거에 2007년도 8년도 그 무렵에 75만 원까지 갔을 때 그 14년 전인데요. 그때하고 한번 주가를 좀 비교해 보면 이제 지금 34만 원이니까 반도 안 되는 건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실적이 올해 그걸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전망을 쏟아내고 있죠.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장 이제 막판에 좀 들어 올리면서 그 주가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 나중에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했을 때 수익을 좀 챙기기 위해서는 지금 개인들이 사고 있는 그것 이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문제는 수익을 내고 팔 때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여기서 더 빠질 경우 견딜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차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 철강주들도 실적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내년 실적이잖아요. 올해 실적이 좋을 건 다 아는데 내년에 어떨까? 내년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우려되는 것들, 중국 이슈 뭐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려되는 것들을 이 시장에서 좀 그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지켜보자. 뭐 해야 될 거 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또 셀트리온이 오늘 아까 저 시간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레키로나주의 델타 변이 쪽에 이제 약간의 효능이 좀 있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 이제 시간외에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이슈가 이제 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49 종목이 오르고 739 종목이 빠졌습니다. 1.07% 빠졌는데 뭐 시장은 많이 무너졌다고 봐야죠. 코스닥은 360 종목이 오르고 1002 종목이 빠졌습니다. 0.54%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이 좀 많이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개인이 1조 8천억 원어치를 샀고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어치를 던졌는데요.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만 693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및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와 더불어 국내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상향 및 역외환율 연중 최고치 경신 등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 급락을 보이다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달렸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관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엄청나죠. 삼성 SDI 하나 올랐습니다. 지금 그나마 하나 오른 게 삼성 SDI 2차전지라는 거예요. 오늘 2차전지주 시총 상위주들이 어, 흐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이따가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 살펴보시면요. 그 SKI 테크놀로지부터 또 포스코 케미칼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약보합 정도로 마감했을 뿐이고요.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 천보 이런 코스닥의 시총상위주들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좀 눌려서 그렇지 사실은 2차 전지만 놓고 보면은 흐름은 상당히 좋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도 일단 장중에는 1.5%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종목 0.44%가 빠졌지만 장 초반에 완전히 뭐 하락을 하다가 33만 원도 깨졌었어요. 32만 원대까지 무너져 내려갔다가 끌어올린 거죠. 33만 8천 원까지.
제가 오늘 그 포스코 뭐 제 얘기는 나중에 하죠. 포스코 얘기할 때 다시 하고요. 포스코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이렇게 다이내믹한 구간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33만 9,500원이었잖아요, 어제 종가가. 근데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0.44%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응을 했다면 오늘 저점 부근에서 잡을 수 있었을 거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비슷한 게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 같은 날엔.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 보면 오늘 엄청납니다. 카카오 게임즈 5% 넘게 오늘도 올랐고요. 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 최고 많이 올랐는데 5.25%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LNF 2.48%, 알테오젠 2.53% 이렇게 됐고요. 카카오 게임즈와 셀트리온 제약의 시총 차이가 어느새 4조 5천억 원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이러다가 펄러비스나 또 에코프로비엠하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못 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을 보면 팜젠사이언스가 9.2%, 오리엔트바이오가 6.9%, 신풍제약이 2.7%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형제가 6%, 5.36% 정도 빠졌고 JW 중해제약 우선주도 5%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 많이 오른 종목은 휴마시스 18%대 올랐고요. 휴온스 글로벌 8.94% 올랐고 녹십자MS도 8.86%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한국 파마와 제놀루션이 7%대 빠졌고 국전약품이 5%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 뭐 이런 종목이 좀 빠졌고요. 공매도 보면 오늘 어제보다 약 15% 정도 대금이 늘었고요. 코스피에서는 포스코의 공매도가 많이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LX 세미콘의 공매도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이 코스닥에서 RFHIC가 지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SK 하이닉스, HMM이 4조 원대, 450억 원대, 419억 원대, 그리고 카카오가 380억 원대, 삼성전자가 350억 원대, 포스코가 256억 원대. 포스코 순위 없다가 또 올라왔죠. 그리고 코스닥은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LX 세미콘, KMW, 원익 IPS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을 보면 LG생활건강, 메리츠증권, IS동서, 동서, 부광약품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ENF테크놀로지, KMW, 다원시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TCK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보건당국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 실험 중에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더 분석을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세포주 수준의 효능에서는 중환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르면 인체에서의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이 동물 효능 실험에 대한 최종 결과를 다음 주쯤에 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음 주면은 이제 중순인데 한 주 정도 더 뒤에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했는데 조금 그러니까 이르게 뭐 어떤 결과가 빨리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마우스의 폐 조직을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현미경으로 이제 병리 검사도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되면 뭐 이르면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초쯤에 최종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 또 레키로나가 최근에 한 얼마 두 달여 사이에 한 15% 정도, 두 달이 아니죠. 2주 정도 사이에 한 15% 정도 국내 병원에서 사용량이 늘었더라 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좋은 뉴스죠. 아무래도 그런 소식도 나왔고요.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시간의 거래 중에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셀트리온의 시간의 거래에서 1.53% 4,000원이 올랐습니다. 26만
6천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고요. 거래량이 이제 200%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고요. 헬스케어는 1.26% 1,400원이 오른 11만 2,400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1.62% 2,600원이 오른 16만 3,2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보면 오늘 뭐 셀트리온이 나빠서가 아니라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와 제약하고 이제 수급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셀트리온은 개인만 20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어제보다 4,000원이 빠졌고요. 최근 4거래일 동안 11,000원이 빠진 그런 상황인데, 헬스케어는 개인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매도가 2,000주밖에 안 되고요. 기관도 62,000주지만 금투하고 연기금이 주로 이끌었고요. 매도를. 보험과 투시는 이제 좀 사는, 좀 엇갈리는 행보가 나왔고요. 제약은 반대로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14,000주를 샀습니다. 개인 매수가 들어온 거 제약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2,400원 빠졌지만 오르게 되면 또 이제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을 또 열어놓고 있는 그런 제약이고요.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사실은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는 이 그 행보에서 아래쪽 하향 이탈하는 그 주가 흐름이 오늘 나왔다가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쭉 끌어올리면서 이제 사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아래쪽 이제 지금 보면은 결국 종가는 매물대 그 딱 걸쳐 있죠. 26만 2천 원이 매물대 하단인데 지금 26만 2천 원이 종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내일 이제 다음 주에 또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25만 6천 원 정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르게 되면 26만 한 8천 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맨 밑에 이제 그 보조 지표 스토캐스틱 패스트를 보면 이제 가장 빨리 그 태세가 바뀌는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어 바닥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거예요.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상당히 많이 밀려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주가도 보면 오늘 헬스케어도 역시 아래 꼬리 달고 이제 굉장히 아래쪽으로 그냥 찍고 내려가는, 어제 바로 밑에 가장 긴 매물대 바로 밑에 있는 매물대를 뚫고 내려갔는데 오늘은 그 아래쪽 매물대까지 내려갔다가 하단에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지면 한 10만 8천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고, 이제 오르게 되면 지금 오늘 종가가 11만 1,200원. 근데 그 11만 1,000원. 근데 그 매물대가 11만 1,200원이니까 살짝 하향 이탈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르게 되면 한 11만 4천 원 정도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 위쪽의 매물대가 저항선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스토캐스틱 페이스트 보면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다. 아주 그 과매도도 굉장히 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약을 보면 그 뭐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흐름이 좀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21선 언저리에서 딱 앉아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지금 매물대가 역시 셀트리온 제약도 가운데 매물대에 걸쳐 있는데 이게 21선 자리죠. 그래서 빠지게 되면 오늘 저점 부근 아래쪽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왔죠. 15만 6천 원쯤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오르게 되면 이제 맨 위에 있는 매물대 16만 6천 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패스트 셀트리온 제약은 과매도 구간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역시 RSI도 역시 혼자 50포인트 중반까지 갔습니다. 지금 헬스케어는 30 한 9포인트 정도까지 빠졌고요. 셀트리온은 40 한 1포인트, 2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약만 좀 흐름이 아직 굳건하게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봉 차트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한번 씌워봤더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저점에서 하한선을 터치했습니다. 하한선을 터치한 이제 물론 종가는 하한선에서 약간 더 올라갔지만
오늘 25만 8천 원까지 빠지면서 하한선을 터치해서 이제 매수해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 정도 주가에서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만 놓고 보면 너무 과하게 많이 내려갔다는 생각이 들고, 헬스케어는 종가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습니다. 어제도 터치했는데 오늘 더 찍고 내려가면서 완전히 그 열고 하단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열고 내려갔습니다. 10만 9,400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그 아래꼬리 부근 또 지금 주가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제약도 보면은 제약은 조금 흐름이 다르긴 한데, 이 기준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하한선에 기대서 매수 신호를 본다면, 제약은 지금 기준선까지 내려온 지점이 매수의 어떤 포인트, 터닝 포인트로 판단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종가 자리가 16만 원 정도 되는 자리가 볼린저 밴드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는 역시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 삼형제는 분명히 주가가 저점 부근인 게 맞다. 그런데 저점이지만 올라갈 모멘텀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레키로나주의 델타 변이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 어느 정도 효능이 나오고 있다는 이 우리 정부의 발표가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기대감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과연 지금 또 레키로나가 델타 변이의 효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그게 그 상승 랠리의 어떤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땔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어 약간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은 결국 실적이라고 봤을 때, 셀트리온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레키로나 해외 수출 얘기가 나올 때쯤 돼야 주가는 이제 어떤 우상향을 어느 정도 기울기로 우상향할지를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너무 저점이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